준강간 사건에서 크게 이 세 가지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죄 주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CCTV 영상. 그런데 CCTV 영상은 모텔 객실 끝 이게 아니라 마지막 술 마신 데서 이동하는 동선에 있는 CCTV까지, 그리고 모텔에 있는 CCTV까지, 그리고 같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함께 나온 모텔 CCTV 영상까지 모두 있는 게 좋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A파트의 용성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술 먹고 소위 말하는 원나잇을 했는데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을 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 이럴 때 제가 무죄 주장을 해도 됩니까? 가능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증거가 있을 때는 무죄 주장을 반드시 할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준강간이라고 했다고 한다면요, 상대방이 술에 취했다 그러면 준강간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술에 취한 것과 한 거가 불능하게 된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술에 그냥 취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실제로 상대방이 한 거가 상당하게 곤란한 상태에 이르렀느냐, 요거를 봐야 됩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상대방이 단순히 술에 취했다가 아니라 한 거 불능이라는 것을 깨트릴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술에 취하긴 했지만 정상적으로 의사소통도 가능했고 정상적으로 언행도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은 환거 불능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라는 거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그런 증거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준강간 사건에서 충분히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증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증거입니다. CCTV입니다. CCTV가요, 준강간 사건에서 피의자의 무혐의를 밝혀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텔에 들어갔다, 모텔에 들어갔다, 혹은 누군가의 자취방에 들어갔다고 한다면요, 들어갈 때 피해자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피해자의 걸음걸이가 어떠했는지를 밝혀주는 게 바로 CCTV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준강간으로 고소당했다 그럼 어떡하지 고민하거나 피해자한테 연락해볼까, 너 왜 고소했니, 우리 분명히 합의한 거잖아, 이런 것들을 하실 시간에, 심지어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변호사님 이렇게 고소당했다고 합니다, 상담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시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CCTV 확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숙박업소의 경우에는요, 보관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7일에서 길게 가봐야 2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찰에 사건이 접수됐다라는 걸 내가 들은 다음에 곧바로 CCTV를 추적해서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시간을 쏟기보다는 CCTV를 먼저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CCTV 확보하실 때 많은 분들이 모텔에 들어갈 때, 숙박업소에 들어갈 때 CCTV 영상만 확보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더 좋은 거는 내가 최종적으로 음주를 한 곳, 거기서 모텔 들어갈 때까지 이동 동선에 따른 CCTV를 확보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마지막 음주를 한 그 술집에서 나올 때 술집 CCTV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상대 여성이 술집에서 나올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동하면서 걸어갈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모텔 내에서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상대 여성이 저는 이미 술집에서부터 만취했습니다,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내가 모텔까지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게 거의 대부분인데, 실제로 CCTV 영상을 확인을 해보니 술집에서 나와서 모텔까지 걸어갈 때 상대 여성이 굉장히 똑바로 걸어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을 하는 것들이 확인이 됐다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그런 주장들을 탄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모텔 CCTV를 봤습니다. 상대 여성이요, 몸을 잘 못 가눠요. 로비에 들어가서도요, 상대 여성은요, 벽에 기대서 앉아있고 이렇게 얼굴을 파묻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피고소인이요, 가가지고 모텔 객실을 결제를 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고소인을 데리고 모텔 객실로 들어갑니다. 준강간으로 고소당했습니다. 꼼짝없이 준강간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는데요, 저희가 얘기 드렸던 게 뭐였냐, 처음에 술집에서 나왔을 때부터 모텔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동선에 따른 CCTV 다 확보하셔라, 그래서 CCTV 확보를 했는데, 이게 참 일부러 그랬다라는 것처럼 느껴진 게 뭐냐면요, 술집에서 나왔을 때 여성이 굉장히 정상적입니다. 실제로 계산도 여성이 했어요. 그리고 술집에서 나와서 모텔로 걸어가는 그 이동 동선의 CCTV가 편의점 CCTV가 몇 개 찍혔어요.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여성이 남성에게 먼저 안기기도 하고 입맞춤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모텔 앞에 다다르자마자 갑자기 취해서 비틀거린 척을 합니다. 그리고 로비에 들어가서는 여성은 벽에 기대서 얼굴을 파묻고 앉아 있습니다. 의뢰인이 결제를 하고 여성을 데리고 같이 모텔 객실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내에서도 여성은 술에 취해서
있어서 아무런 대답을 말을 못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내려서 모텔 객실 걸어갈 때까지의 CCTV 보니까 여성의 발걸음이 다시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CCTV의 끝이 납니다. 여성의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모텔까지 어떻게 이동했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술에 취해서 아무런 기억도 없다. 그런데 이 CCTV 영상을 본 경찰의 검사의 판단은 어땠냐? 모텔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여성이 정상적이었고 본인이 직접 술집에서 먹은 걸 결제하기도 했고 걸어가는 거 역시도 일반적이었고 모텔 객실에 들어가자마자 갑자기 술에 취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에 모텔 객실에 들어가기까지의 걸음걸이도 정상적인 걸로 봐서는 한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해서 무혐의가 나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CCTV로 확보를 하시되 모텔 안에서의 것만 CCTV 확보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에 내가 술 마신 곳에서부터 그리고 모텔까지 이동하기까지 CCTV 모두 다 확보하시고 편의점들의 경우에는 보통 바깥을 비추는 CCTV가 있어요. 길거리를 직접적으로 비추는 CCTV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그 편의점 찾아가셔가지고요. 그 일시를 말씀하시면서 CCTV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이 어떠냐면요. 모텔 객실에 들어가기까지 어땠습니다. 요것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모텔 객실에서 나올 때 어땠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모텔 객실에서 나올 때 내가 분명히 상대방과 같이 나왔어요. 나올 때 서로 간에 대화도 하면서 웃으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상들도 상대방의 주장을 반증하는 우리의 주장을 보강해주는 영상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제 내역입니다. 택시라든가 술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텔 누가 결제했느냐입니다. 만약에 고소인이 본인이 직접 지갑에서 카드를 빼서 결제를 했다. 삼성페이 결제하는데 본인 지문 인식해서 결제했다. 그러면 그 자체로 무언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있었다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술집에서 누가 결제했는지 혹은 모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편의점을 들렀다 갔다라고 한다면 그 편의점에서 누가 결제를 했는지 그리고 모텔에 가서 누가 결제를 했는지 중요한 증거가 될 거고요. 또한 최종적으로 음주한 곳에서 모텔까지 이동할 때 택시를 타고 갔다고 한다면 그 택시 호출은 누가 했는지 보통 카카오 호출 주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택시 호출은 누가 했는지 그 결제는 누가 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요. 대화 기록입니다. 보통의 경우는 내가 상대방과 카톡이나 문자 주고받은 게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플에서 만났다고 한다면요. 어플 내의 대화 내용도 있을 거고요. 인스타로 만났다고 한다면 인스타 DM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런 대화 내용들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대화를 했느냐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이후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성관계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떤 대화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정말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준강간을 범한 사람과 가해자에게 내가 일상적인 대화 어떤 친밀한 대화를 안 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준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그 다음에도 서로 간에 호감 표현이 있다라든가 일상적인 대화가 있다라고 한다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거는 피해자로서의 일반적인 상식에 벗어난다라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화를 주고받은 게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전에 나눴던 대화보다는요 성관계 이후에 나눈 대화 내용을 확보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크게 이 세 가지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무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죄 주장하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CCTV 영상. 그런데 CCTV 영상은 모텔 객실 끝 이게 아니라 마지막 술 마신 데서 이동하는 동선에 있는 CCTV까지 그리고 모텔에 있는 CCTV까지 그리고 같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함께 나온 모텔 CCTV 영상까지 모두 있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결제 내역. 술 마신 거, 대중교통 이용한 거, 택시 부른 거, 택시 결제한 거, 그리고 모텔 객실 들어간 거, 편의점 누가 결제했는지 결제 내역 중요하고요. 세 번째 중요한 건 대화 내용입니다. 특히 만나기 전까지의 대화 내용 말고 만남이 있었던 그 이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느냐 정말 중요하니까요. 이런 거 확보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어플에서 대화를 나눴다, 인스타 DM으로 대화를 나눴다 이런 것들은요. 상대방이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보이지 않으니까요. 상대방이 삭제하기 전에 반드시 캡처를 해서 보관해 두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